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남부 한국의 험준한 산과 안개가 자욱한 외딴 길들 사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세상과 단절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에는 소문이 바람보다가 빠르게 퍼지는 곳, 부엌과 밤늦은 수군거림의 화제가 되어온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안부인. 안부인, 25살. 젊고 아름다우며 엄격한 과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절의 상징이라 불렀고 차가운 아름다움의 꽃이라 불렀다. 두꺼운 나무문 뒤에 스스로를 가두고 매일 기름 등불 아래에서 기도하며 염주를 굴리며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마음을 바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수년간 그토록 조용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밤이 되어 마을이 깊은 잠에 들고 어둠이 지붕 위에 드리워지면 안부인은 전혀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다. 꿈의 세계. 그녀의 꿈속에는 언제나 한 남자가 나타났다. 탄탄한 몸, 뜨거운 눈빛,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숨이 막힐 듯한 포옹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꿈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녀를 흔들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설명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꿈속의 남자는 바로 칠복.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안부인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자라났다. 그의 부모는 충직한 하인이었으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칠복은 주인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안부인은 그보다 몇 살 많았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거의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러나 과부가 된 이후로 그녀의 집을 지키고 정원을 가꾸며 물을 길어 나르고 무너져가는 집을 손질해주는 이는 항상 칠복이었다. 칠복은 건강하고 단단한 청년이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눈빛은 깊은 산속을 품은 듯했다. 해질 무렵 장작을 패는 칠복의 모습은 안부인의 시선을 붙잡았다. 힘있는 도끼질, 햇빛 아래 땀이 흐르는 거무스름한 피부, 그리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에게 말 못할 슬픔이 있음을 보여줬다. 언제나 거리를 두고 살아온 안부인의 마음에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칠복이 집이 울타리를 수리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탄탄한 윤곽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날 밤의 꿈은 더욱 선명하고 현실감 넘쳤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 남자가 바로 칠복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길어진 눈맞춤, 말은 적지만 의미 깊은 대화, 함께 물을 기르며 스치는 손길, 마른 땅 아래 흐르는 물줄기처럼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금기였다. 귀한 신분의 과부였던 안부인과 하찮은 머슴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 위기가 닥쳤다. 지역 관아의 부정한 관리가 안부인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했다. 흐린 날 오후 그는 병조를 보내어 회유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그녀를 교화소로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다. 안부인은 차가운 태도로 거절했지만 마음속엔 두려움이 번져갔다. 이를 알게 된 칠복은 주저없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병졸이 집으로 들이닥치려던 순간 칠복은 그를 때려 눕혔다. 결국 그는 체포당했고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눈빛은 굳건했다. 그 모습은 안부인의 가슴 깊이 각인되었다. 절망 속에서 안부인은 숲속에 사는 신비로운 노파 김할매를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할매는 한참을 안부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을 꿈에서 본 건 너에게 더는 어둠 속에 살지 말란 운명의 부름이었단다. 하지만 사랑을 얻기 위해선 모든 것을 내놔야 해. 그리고 안부인은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정절의 흰옷을 입지 않았다. 대신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었다. 정열, 피, 저항의 색이었다. 그 붉은 빛은 세상에 외치는 선언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규범 속 여인이 아니다. 그녀는 몰래 병졸에게 약을 먹이고 감옥 문을 열어 칠복을 탈출시켰다. 그날 밤 짙은 산속 어둠을 뚫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아났다.
그들이 떠난 마을은 오래도록 그들을 얽매였던 규범과 편견의 상징이었다. 이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들은 유랑자처럼 살았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밭을 일구고 사냥하고 바구니를 엮으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 고된 날들 속에서 그들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소나무 숲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에서 비바람치는 밤을 함께 견디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조용한 잠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안 부인은 딸을 낳았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랑의 결정체였다. 그들은 딸의 이름을 희란이라 지었다. 희망의 새벽이라는 뜻이었다. 그 아이는 그들의 미래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어 결코 후회 없는 삶의 증거가 되었다. 과거는 지울 수 없고 포기한 것들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안 부인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엔 이제 만족과 자부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살아냈고 사랑했고 가장 가혹한 사회의 굴레를 뛰어넘어 참된 행복을 쟁취했다는 사안 부인과 칠복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전설이 되었다. 봄이 오면 그들이 살던 집 근처 언덕에 핀 백꽃은 그 어느 곳보다 만개했다. 마치 그곳에서 타올랐던 불굴의 사랑을 기리듯이.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쉰다. 그것은 용기, 충절, 그리고 사랑이 모든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증명한 비장한 사랑의 서사시였다. 동남부 한국의 안개 낀 산골 마을. 매일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고 바람 소리가 과거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품고 안부인이라 부르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세의 젊은 과부인 그녀는 언덕 중턱의 큰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오후 햇살이 나무 창문을 통해 오래된 책장과 은은한 향내를 비추곤 했습니다. 안부인은 말수가 적고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항상 염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절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존경과 함께 호기심과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항상 숙인 눈동자 속에는 갈등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안 부인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꿈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얼굴은 희미하지만 뜨거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떨리는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심장이 두근거리며 땀에 젖은 채 달빛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어느 날 그녀는 꿈속의 남자가 바로 집안에서 일하는 칠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칠복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자라며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칠지만 생기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뒷마당에서 나무를 패며 그 소리는 언덕 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안 부인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은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달콤한 말이 아닌 길어진 침묵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물잔을 건네려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의 손이 스쳤고 그녀는 화상을 입은 듯 손을 움츠렸습니다. 칠복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사랑해왔지만 자신의 신분으로는 감히 그녀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은 내려왔습니다. 한번 안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미신이라 여기는 숲속의 노파 김씨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대가 꿈에서 본 남자는 오래전부터 그대 곁에 있었소. 하지만 사랑하려면 한 사람은 죽을 각오를, 다른 한 사람은 살 각오를 해야 하오. 이 말은 안 부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그들의 가까움은 위험해졌습니다. 칠복이 그녀의 손을 잡고 젖은 문턱을 넘길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얼굴을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흰 옷만 입지 않고 가끔 연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창문이 바람에 열렸을 때 칠복이 들어와 창문을 닫았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그들의 입술은 마치 전생에 약속한 듯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도록 침묵 속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권력 있고 교활한 관리는 안부인의 조용하지만 뜨거운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물을 바치고 청혼의 편지를 보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청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부인은 이를 거절했고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따르지 않으면 그녀를 관청으로 데려가고 집안 사람들을 엄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리의 병사들이 집에 몰래 들어와 그녀를 희롱하려 했고 칠복이 뛰어들어 2명의 병사를 쓰러뜨리고 그녀를 구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다음 날 아침 체포되었습니다. 안부인은 칠복이 손이 묶인 채 마을 시장을 끌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경멸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붉은 옷을 입고 조용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오랜 세월 사회가 입힌 갑옷을 벗겨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관청을 찾아가 칠복의 목숨을 구걸했지만 관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순종하면 그를 살려주지. 그녀는 돌아와 생각에 잠겼고 마지막으로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편지 한 통과 작은 은반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빛을 향해 가시오.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끝에는 집이 있을 것이오. 그날 밤 대담한 계획으로 안부인은 병사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칠복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을을 탈출하여 언덕을 넘고 숲을 지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에는 과거가,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복의 손으로 지은 작은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안부인은 한 번도 맹이를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채소를 심고 물을 쬐고 불을 피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칠복은 그녀가 삿갓을 쓰고 소박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볼 때마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순간처럼 감동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그 집에서 첫 딸 희란을 맞이했습니다. 희란은 새벽 안개처럼 맑은 피부와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안부인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편견과 권력,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삶을 얻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도 동화 같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이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예를 넘어섰고 하인은 권력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외로움에서, 사회의 틀에서, 불공정한 운명에서 세상이 그들의 이름을 잇더라도 그들이 살았던 산골짜기에서 매년 봄이 오면 복숭아꽃이 그 작은 통나무집 앞에서 만개합니다. 그곳은 한때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랑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한국 동남부의 조용한 산맥 위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붉은 흙길이 굽이치고 이끼가 덮인 기와집들이 있으며 솔숲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조상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바로 그곳에 안부인이란 여인이 과거의 그림자처럼 시골의 선율 속에 기이한 쉼표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 속의 백꽃이라 불렀다. 순백하고 차가운 존재. 25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녀는 아이도 없이 홀로 언덕 위의 큰 나무집에 살며 언제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린 채 매일 향을 피우고 경을 외우며 지극히 조심스럽게 정절을 지켰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은빛 달밤이 마을을 덮고 모두가 잠든 그 밤마다 안부인은 기묘한 꿈에 잠기곤 했다. 언제나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는 꿈. 그 꿈 속에서 남자는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경랑치는 바다처럼 간절한 눈빛은 이미 돌이 되어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가슴을 마치 건드려진 현악기처럼 다시 떨리게 했다. 그 꿈은 반복되었다. 마치 먼 전생에서 들려오는 부름처럼 그녀 안에 무언가를 연약하고 생동하며 위험한 것을 일깨우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서서 뒤뜰을 바라보던 안부인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 꿈속의 남자. 다름 아닌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칠복이었다. 그는 늙은 배나무 아래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고
땀에 젖은 무명 옷이 단단한 등을 따라 달라붙어 있었다. 도끼가 나무에 내려칠 때마다 그의 근육은 마치 언덕 너머의 파도처럼 꿈틀거렸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이미 알아차린 듯이. 그날의 장면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었다. 죽은 듯이 살아가던 그녀의 몸속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안부인은 얼굴이 붉어졌고 심장이 요동쳤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과부라는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이란 지하수 같아서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터져 흐르게 된다. 안부인은 점점 칠복을 의식하기 시작다. 그의 머리 묶는 방식, 차를 내밀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비 오는 날 자신의 어깨로 그녀를 가만히 가려주는 행동. 그들 사이에는 한마디 고백도 없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엔 불이 타고 있었다. 그 불꽃은 은밀하게 타오르다 마침내 폭발했다. 바로 안 부인이 김 씨를 만난 그 밤이었다. 김 씨는 소나무 숲속 낡은 오두막에 사는 괴팍한 노파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며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말이 곧 운명처럼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절에 다녀오는 길 안 부인은 우연히 김 씨의 집 앞을 지나쳤고 김 씨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 늦게 오지만 네게 불이냐 얼음이냐 선택하게 만들 거야. 그 한마디가 그녀 안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붉은 옷을 입은 날이 찾아왔다. 남편이 죽은 뒤 안 부인은 흰색, 회색, 연청색 외에는 입지 않았다. 그것은 애도와 겸손의 색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짙은 붉은색 옷을 입고 마루를 내려왔다. 온 집안이 숨을 죽였다. 그 붉은 옷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불을 선택했다. 그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자신의 마음,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라도 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비극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역의 탐욕스럽고 음탕한 관리는 안 부인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마을로 찾아와 혼사를 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뻔했다.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처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조정의 권위와 지역 권세의 압박 속에서도 안 부인은 차분히 거절했지만 속은 이미 억눌린 분노로 끓고 있었다. 그 관리가 병사들을 집 안까지 들여 협박하자 칠복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돌진해 병사 2명을 쓰러뜨리고 그녀를 지켜냈다. 그 결과 그는 다음 날 곧바로 체포되어 죄인처럼 시장 한가운데서 포박당한 채 끌려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독한 말들이 떠돌았다. 안 부인은 대문 앞에서 서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꽃처럼 치솟는 분노가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김 씨를 찾아갔다. 김 씨는 위로 한마디 없이 그녀에게 편지 한 장과 은반지를 건넸다. 이건 살아갈 길이지만 가려면 너는 죽어야 해. 육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 편지는 마을을 벗어나는 비밀 통로의 지도였고 반지는 그 길을 안내할 사람에게 전할 증표였다. 안 부인은 알았다. 이제 그녀는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했다. 칠복을 구하고 이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을 다해. 그날 밤의 구출은 마치 현실 속 연극 같았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술을 먹이고 열쇠를 바꿔치기 하며 조용히 칠복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깊은 산속 어둠 속을 그들은 달리고 넘어지고 부둥켜 안고 결국 산 아래 작은 시냇물 곁에서 멈췄다. 달빛이 그들의 흙 묻은 얼굴을 비추었다. 칠복은 울었고 안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이제 나는 당신의 사람이에요. 과거도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당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년 후 그 시냇가 근처 손수 지은 작은 오두막에서 안 부인은 딸을 낳았다. 그들은 아이 이름을 희란이이라 지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피는 꽃처럼 밝고 강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출산엔 간호사도 약초 향기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 칠복의 눈물 섞인 떨림, 그리고 대나무 벽을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완전한 행복이었다. 세상이 부정한 사랑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 그들은 소박하게 살았다. 농사짓고 가축을 돌보며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모든 희생이, 모든 상처가, 모든 도망이 이제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안 부인과 칠복의 사랑은 동화가 아니었다.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진실했고 생생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잊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보름달이 뜬 밤 그들이 살았던 시냇가 근처를 지나면 잎사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자장가 소리가 들린다고. 그건 아마도 세상 모든 경계를 넘어선 사랑의 속삭임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시작할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신분이나 편견, 법률 따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안부인, 도덕과 전통의 족쇄에 갇혀 살아온 여인과 사회의 바닥에서 태어난 머슴칠복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선명하게 증명해준다. 그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였다. 마을의 규율, 가문의 체면, 제도가 세운 모든 기준에 따르면. 그러나 그들은 사랑했다. 조용히, 그리고 끝내 광기처럼.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은 굴레를 끊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안 부인은 인생의 절반을 틀 안에서 살아왔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그녀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산중의 나무집에서 숨어 살며 날마다 향을 피우고 기도했다. 마치 그렇게 정갈하게 살아야 죽은 남편의 넋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그녀가 믿었던 도덕은 실은 족쇄에 불과했다. 정절이라는 이름의 덕목은 그녀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산과의 벽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꿈에서부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남자가 자꾸 꿈에 나타났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눈빛과 숨결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억눌린 욕망, 꺼진 불꽃, 피워보지 못한 청춘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날마다 곁에 머물며 고개를 숙이던 머슴칠복이었다. 죽은 듯 지내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깨어남은 단지 외로운 여인의 감정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가 부여한 틀 속에 갇힌 한 인간의 각성이기도 했다. 칠복은 어릴 적부터 안부인을 사랑해왔다.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모르던 시절부터. 자라나며 그는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꺼지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하늘처럼 우러르고 주인처럼 섬기고 성인처럼 따랐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그녀의 손을 당당히 잡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의 사랑은 인내하고 묵묵히 버티는 사랑이었다. 그는 요구하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주저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그는 자유와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다. 칠복이 붙잡힌 사건은 이야기의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의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랑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고을의 관리는 안 부인을 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 때문이었다. 그의 눈에 안 부인은 버려진 보석, 명예의 장식, 권력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리고 바닥 출신의 칠복이 그 보석에 손을 댔다?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때 안 부인이 내린 선택은 단순한 구조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받던 한 인간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거센 저항이었다. 그녀는 모범적인 과부의 이미지를 굳었고 명예와 재산, 안온함,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려놓았다. 오직 진실한 사랑과 삶의 희망을 얻기 위해. 그녀가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단순한 색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선언이었고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의 탈출은 강렬한 상징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를 버리고 떠났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떠난 것이다. 썩어버린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안 부인과 칠복은 자신들을 뽀다맨 땅을 떠나 마음이 뛸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했다. 그 도망치는 길 위에서 걸음 하나하나가 곧 자유를 향한 전진이었다. 그들에겐 재산도 후원자도 없었다. 오직 서로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숲속 초가집에서 태어난 딸아이 히라는 단지 사랑의 열매가 아니었다. 그녀는 또 다른 미래의 상징이었다. 출신으로 차별받지 않고 여성이 정절에 묶이지 않으며 사랑이 신분이나 권력으로 감매겨지지 않는 세상. 히라는 새로운 세대의 빛이었다. 인간이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제도의 그림자가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 이야기를 겉으로만 보면 과부와 머슴의 로맨스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는 억압된 문화와 편견을 뚫고 나아간 인간의 탈주이자 해방이다. 그 세상에서 사랑은 단지 삶의 장식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전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싸움 덕분에 그 사랑은 더욱 찬란해졌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안 부인과 칠복 같은 사랑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사회가 그어놓은 한계와 마주할 것이다. 규범, 편견, 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금고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말해준다.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슬픈 러브송이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찬 노래다. 그들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 묵묵한 희생들, 비웃는 시선들, 분명히 슬프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은 승리했다.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조용히 삶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깊은 숲속 작은 오두막에서 생명을 키우며 진심만으로 집을 지으며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일지도 모른다. 궁전도 필요 없고 승전가도 필요 없다. 그저 사랑할 한 사람, 지켜야 할 아이, 씨앗을 뿌릴 땅 한 뼘, 그리고 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